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부쩍 하는 고민의 영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취준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들 좋은 회사에 자리를 잡았어요. 솔직히 대기업 간 친구들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중소기업 괜찮은데? 사람들도 좋고 배우는 것도 많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굳이 죽어라 노력해서 대기업 가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대기업이 되게 간절했다가 또 어떤 날은 중소기업도 괜찮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따져볼 질문은 대기업 가면 정말 인생이 바뀔까? 입니다. 먼저 기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건 뭘까요? 대기업 간다고 갑자기 재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3대차 들어갔다고 포르쉐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뭘까? 제 생각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내가 우러러보던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거나 혹은 예전에 꿈도 못 꾸던 걸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는 것? 이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느낌이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기준을 뭘로 잡을지가 결국 문제인데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5년 사회조사를 보면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수입으로 40%였고 1위였습니다. 2위는 안정성 23.3%였고 이 순위는 통계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가 돈이었고 그 돈을 쫓아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1순위도 대기업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가장 큰 기준을 돈으로 잡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수치로 확인하기 쉬운 돈을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월급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더 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기업 직원의 월 평균 소득은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입니다. 딱 2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엔 차이가 121만원인데 30대엔 243만원, 40대엔 393만원, 50대엔 456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처음엔 비슷하게 출발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예 다른 트랙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위 25%의 연봉이 약 4,982만원인데 대기업 하위 25%가 약 4,224만원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 뜻은 중소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대기업에서는 평균 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차이가 10년 동안 쌓이면 얼마나 벌어질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두 사람 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생활비로 약 월 100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을 모아서 투자로 굴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수익률은 자산의 약 연 10%로 보되 세금을 고려해 실제로 8.46%로 계산했고요. 이 시뮬레이션이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감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후로 따지면 중소기업은 약 166만원, 대기업은 398만원을 모읍니다. 시작부터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1년 뒤 중소기업 약 2,100만원, 대기업 5천만원. 3년 뒤 중소기업 약 6,800만원, 대기업 1억 6,200만원. 이게 10년이 쌓이게 되면 중소기업은 3억 700만원을 모으게 되고 대기업은 약 7억 3,300만원을 모으게 됩니다. 10년 뒤 이 차이는 약 4억 2,600만원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는 찍히지 않는 돈이 또 있습니다. 복지입니다. 회사가 직원 한 명에게 쓰는 돈에는 월급 말고도 퇴직급여, 보험, 복리후생 같은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 쓰는 총 비용이 대기업은 월 760만원, 중소기업은 483만원이에요. 이 복지성 비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회사가 대주는 법정 외 복지비는 대기업이 2배가 넘었습니다. 교육 훈련비는 더 심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었고요. 게다가 복지엔 숨은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급은 세금을 떼지만 사내복지기금이나 학자금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은 상당수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대기업 직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용이 됩니다. 같은 대출을 받아도 한도가 더 나오고 금리가 더 낮습니다. 소득이 높으니 빌릴 수 있는 돈도 더 많고요.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출발 조건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죠. 결국 돈으로만 보면 대기업 가면 달라지냐? 이 답은 분명합니다. 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통장 잔고로도 끝나지 않아요. 사는 동네, 전세를 갈지, 자가를 선택할지, 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결혼 준비를 몇 살에 시작할지, 결국 선택지의 수로 변집니다. 그리고 한국 취업 시장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대기업으로 옮기면 되지 않냐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계로 보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2024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서 회사로 옮긴 사람 중 같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72.6%였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규모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점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흔한 경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단순한 첫 직장이 아니라 다음 직장을 고를 때까지 영향을 주는 경력 자산이 됩니다. 한번 올라타면 다음 선택지가 넓어지고 적게 시작하면 그 폭을 넓히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깔끔합니다. 돈도 복지도 모두 다 대기업이 이겼으니까요. 그럼 대기업 가면 되는 거네?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이 돈과 복지가 결국 행복으로 이어졌을까요? 흔히 돈으로 행복은 못 산다고 하죠. 이 말엔 근거도 있습니다. 2010년 카너먼과 디턴이 연소득 약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행복이 더는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10년 동안 정설처럼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연구 결과도 뒤집혔다고 합니다. 2021년 칼린 스윙스가 약 3만 4천 명에게 170만 건의 행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았더니 7만 5천 달러를 넘어도 행복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체 구간이 없었어요. 돈은 행복을 사긴 삽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학자가 2023년에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는데 결론은 이랬습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늘면 행복도 늘긴 한다. 단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프가 로그 곡선으로 갈수록 완만해지고 연봉이 2배가 된다고 행복이 2배가 되진 않았습니다. 둘째, 이미 불행한 하위 20%는 일정 소득이 넘으면 행복이 더 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데이터를 보면 더 분명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위가 가족관계, 2위가 직장 내 인간관계였습니다. 의외로 돈이 아니었어요. 직장 내 만족도만 따져봐도 1위가 인간관계, 2위가 근무환경, 연봉은 3위였습니다. 결국 한국 직장인이 행복을 느끼는 지점에는 돈만 있지 않았습니다. 돈은 행복으로 가는 입장권은 되지만 보증수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으로 가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이건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내린 결론인데 만약에 내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면 내가 내 인생의 1순위를 돈으로 두고 있다면 네, 확실히 대기업 가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바꿔주는 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고 그 돈이 선택지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넓어진 폭을 행복으로 바꾸는 건 결국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팩트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